자, 그러면 오늘은 공통근을 갖는 두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립 방정식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경우가 총 4가지로 나뉘었었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세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차항을 소거를 하고 최고차항 소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상수항을 소거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대칭형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은 뭐냐면은 연립방정식이긴 연립방정식이야. 근데 그 연립방정식의 근이 똑같은 게 하나는 있다. 똑같은 근을 갖는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공통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8번입니다. 예제 18번에서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 2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 가질까? 얘 근 2개 가져. 그 다음 얘 2차 방정식이야. 근 몇 개 가지겠어? 2개. 뭐 이거를 뭐 감마 델타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 했어?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의 근을 갖는 것 중에 공통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공통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같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공통근을 하나 가질지 아니면 2개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통근을 그냥 임의로 m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쓰는 문자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공통근이 m이다.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의 근도 m, 두 번째 방정식의 근도 m.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성립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식을 기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빼보자. 이유는 이 차항을 소거시켜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최고차항을 소거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결과가 k-2의 m 더하기 k-2는 0. 자, 그러면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봅시다. k-2의 m 플러스 1은 0. 공통근 m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첫 번째, k가 2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거나. 자, 그러면 우리 k가 2인 경우에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k는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방정식 두 개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방정식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얘가 근을 갖는 게 m이고, 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m과 n. 그럼 이때는 공통근이 몇 개? 2개. 즉 공통근을 갖는 K이기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공통근을 몇 개? 2개를 갖는 K더라 라는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 m의 값은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설정을 했는 녀석이니까 걔를 기역 아니면 니은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대입하면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기역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빼기 k 빼기 2는 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의 이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근은 인수분해를 진행해주면 2 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때는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으로 정리가 되니까 얘는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 하나만 갖는다. 따라서 공통근은 1개. 자, 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 예제가 이런 겁니다.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근을 하나만 가질 때의 문자와 그리고 그때의 공통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K의 값에 따라서 공통근의 개수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문제에서 공통근이라고 했다. 그럼 그걸 문자로 놓자. 그리고 대입을 하자. 그리고 최고차항을 소거시켜보자. 혹은 상수항이 있다면 상수항을 소거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찾았을 때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근도 찾아줄 수 있고 그거에 만족하는 문자의 값도 찾아줄 수 있다. 첫 번째 예제 문제에서는 공통근을 가진다면 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둘 다 답 오케이. 근데 공통근은 오직 하나만 갖는다? 그러면 이 경우만 찾아라 라는 이야기라고. 되겠습니까?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y 빼기 2x는 0이다. 방정식은 한 개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x랑 y 값을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얘네들 순서상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 x가 1일 때 y는 2입니다. x가 2일 때 y는 4입니다. 등등등등. 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근이 어떤 거야? 어디에서? 이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우리는 그 값이 정확하게 딱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때도 되고 저런 때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어떤 경우? 만약에 실수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정수 혹은 자연수 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근을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예제 19번 한번 봅시다. 문자에 대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의 정수 맞나요? 그래서 양의 정수. 얘를 자연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의 정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는 쌤이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보자. 이 xy라는 항 그리고 y라는 항까지 묶어서 y의 x-1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식의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3 그런데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을 x-1로 정리가 가능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x제곱 빼기 1에 더하기 4가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괄호안이 바뀌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주면 얘는 마이너스의 x-1, x 플러스 1 빼기 4는 0. 그러면 공통인수를 묶어서 정리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특정 상수가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져요. 자, 근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곱했는데 3이 됐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러면 우리 쌍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우리 둘 곱해서 3 되는 거 죽었다 깨어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2분의 3이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2 되면 곱하면 3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4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 마이너스 4 곱하면 3 되잖아. 이런 순서성을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겠지. 맞나요? 자, 그런데 아까 설아가 얘기했던 게 이 조건 하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했는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필요 없겠지. 왜? x가 자연수고 y가 자연수에 한해서는 곱해서 3 되는 거는 딱 이 쌍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정수 혹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를 곱했는데 어떤 수가 된다? 그럼 우리는 특정 몇 개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없다? 이런 풀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x-1에 y-x-1 은 4. 그러면 곱해서 4 되는 경우 1, 4, 4, 1, 2, 2.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자, 쌤이 지금 음의 정수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x가 자연수예요. 그런데 x-2라고 했어. 그러면 자연수니까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도 되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우는 x-1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부터? 0부터 가능하다. 왜? x가 1일 때는 0이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얘들아, 자연수면 수가 1 이상 아니야? 그러면 x-1이면 얘는 0 이상 아니야? x-2면 마이너스 1 이상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x-2일 때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값을 가질 수 있잖아. 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친구 자체가 이미 0 이상인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음수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양의 정수가 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얘를 거쳤을 때 어떤 경우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쌍의 연립방정식을 찾아볼 수 있겠네. 어떤 거? x-1이 1일 때 y-x-2일이 4가 되는 근의 한 쌍. 그 다음 x-1이 4가 될 때 y-x-1이 1이 되는 근의 한 쌍. 그 다음에 x-1이 2가 될 때 y-x-1이 2가 될 때. 그런데 그 결과가 자연수가 안 되면 역시나 근이 안 되겠죠. 체크 한번 해봅시다. x-1이 1이야. 그러면 x는 2가 되겠지. 그럼 그거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y-3은 4가 되는 거니까 y는 7. 둘 다 자연수. 된다, 그죠? 그 다음 얘는 x는 5가 되네요. 그걸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러면 y-6은 1이니까 y는 7. 근 되네요. 그 다음 얘는 x가 3입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y-4는 2. 그러니까 y는 6. 근 세 쌍 찾을 수 있더라. 그런데 이런 자연수다 혹은 정수다 라는 조건이 없다. 그럼 우리는 특정 몇 개를 찾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방정식인데 예제 20번처럼 문자 xy,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값 자체가 실수 조건인 경우,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가 여러 개인 방정식, 부정방정식 중에서는 반드시 2차 방정식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에서 근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실수 조건에서 2차까지 붙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예제 20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더라. 자,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쌤은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xy에 대한 부정방정식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로 해석이 바뀌게 돼요. 그랬을 때 이 x가 어떤 거? 실수, 즉 실근을 갖는다라는 녀석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이 실수라는 조건이 실근이라는 조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판별식을 4로 나눈 식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그 다음 1 마이너스. 그럼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양변을 마이너스 1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원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런데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기를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 되네. 근데 y 더하기 1 완전제곱, 무언가를 완전히 제곱을 했어. 그럼 얘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근데 0 이상인데 0 이하가 된대. 그럼 얘가 어떤 경우? 0 이상이면서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0인 경우.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y 값은 얼마?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얘는 실수를 갖는다고. 그럼 그거를 어디에다가?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당연히 y가 마이너스 1에서 얘가 0이 되면 판별식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실제로 정리해보면 중근 갖는 경우로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실수 x랑 y를 찾아라. 찾을 수 있다.